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정치TV 김강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업 증가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경기 침체, 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위기가 있고, 한편으로 철모르고 날뛰는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각종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도전과 위협을 막아내고 극복해야 할 책임은 그 국가의 지배 세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군은 일본 주둔군인 메가더 장군의 휘하에 있는 하지 장군이 미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 오면서 한국의 역사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본의 일부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군이 한반도 이남지역에 입성하여 군정을 선포하였는데, 메가더 포고령을 통해서 과거 일제시대의 부역행위를 한 관료 출신이나 경찰, 군인 출신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친일파 세력들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국가 조직에서 빠진 그 자리에는 일본 사람 밑에서 일했던 경찰, 밀정, 군인, 공무원, 청소부, 사원 등등조차도 모두 공무원이 되도록 조치하여 친일파들의 세력이 대거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러한 결과를 자아내게 됩니다. 이승만은 미국 하와이에 있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국내에 귀국하여 몇몇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 한국의 애국적인 독립운동가로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아는 것을 기반으로 미 군정청에 드나들면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하면서 미 군정과 아주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김구는 독립군과 임시정부 조직을 가지고 한국에 들여오려고 미 군정청과 협상을 했는데, 이때 미 군정청에 이승만이 일종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승만 자신이 임시정부 수반이라고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자격으로 귀국하는 것은 국내의 혼란을 야기하여 좋지 못하다고 절대 반대하여 김구 등 한국 임시정부 조직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독립군이 무장하여 들어오려고 하였지만 그건 역시 국내의 혼란을 획책한다고 하여 무장 해제된 채 개인의 자격으로 입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이승만은 애국적인 항일 독립운동가로 변신하여 이승만의 행적을 아는 친일파들은 바로 이승만에게 모든 자금과 조직을 동원하여 권력을 잡도록 도와줄 테니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했던 바, 이승만은 이를 수락하여 그들과 한패거리가 됩니다. 한편 김구 일행은 8월 말이 되어서야 개인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친일파들은 김구 역시 그 독립운동을 한 행적과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과 재산을 보존하고자 김구의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고 자신들이 김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김구는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은 더욱더 이승만 일당에게 매달리게 되고 독립운동을 하였던 김구 세력과는 적대시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미 군정청에 들어가 친일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 군정이 인정한 친일 정부 조직을 그대로 보호하면서 친일파들의 돈과 그 세력을 보호하여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한 김구등은 이승만을 추종하는 친일 세력들이 미 군정하에 광범위한 조직으로 자리잡자 이를 막아낼 자신들의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김구나 여운형 등 독립운동가들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또는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여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조직과 선거를 통한 권력의 집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여운형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구성하여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과 연계를 시도하였고 8.15 광복 직후에는 조선 건국동맹의 조직을 확대하여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혼란 전국을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이승만 등 친일 세력이 건준이, 박헌영 등과 함께하는 좌경 세력이라고 하여 미 군정이 이들의 활동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승만이 건의하자 미 군정이 이들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여운형의 조직인 건주는 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제하게 되게 됩니다. 특히 여운형은 소련과 미국 군정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반대하고 조선 민족이 자력으로 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친일파를 제외한 좌우 세력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한 연대를 통해 통일국가를 이룩하자고 주장하였지만 여운형은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지속한 지식인이었기에 국민들 사이에서 그 인기는 매우 높았고 국내에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승만과 친일파 세력들은 여운형과 만약 투표 등을 통하여 대결하면 패할 것을 예상하고 미국 등에서 이승만이 정적들을 범죄인들이 테러로 제거하는 것을 보고 이승만은 여운형을 1947년 자신의 친일 세력 등을 이용해서 암살합니다. 특히 김구 같은 선생은 이승만을 가리켜서 우리가 중국서 뻣뻣한 빵 한 조각으로 며칠씩 끼니를 이어갈 때 이승만은 독립자금을 거들어 미국에 간다고 하고선 돈커녕 미국 여자 하나 얻어 침대에서 뒹굴고 잠자고 독립자금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자기가 애국자이고 독립운동을 혼자 다 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승만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적폭력배들과도 손을 잡고 반공청년당이라고 하여 자신들과 친일 세력에 적대시하는 독립운동가나 선량한 국민들에게 좌익빨갱이라고 몰아 무차별적인 폭력과 테러를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선거 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를 잘하는 이승만은 미 군정과 협조하여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재헌 국회의원을 뽑았고 친일파 등을 등에 업은 이승만은 재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어 이승만과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한국의 지배 세력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재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친일파 청산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친일파들이 반민특위 위원들이 전부 좌익이고 빨갱이라고 습격하여 테러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승만은 이들을 비호하고 이승만 정부 및 내각 구성원의 일원인 친일파들의 조직적인 그러한 방해로 건주는 결국은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제에 충성을 바치던 상당수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어야 했던 이승만 정권과 결탁하여 철저한 반공주를 내세운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친일 앞잡이 경찰 노덕술은 이승만의 비호 아래 반공투사로 변신하여 이승만 정권의 보호를 받았고 일부 군경 친일 인사들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과거 행적과는 무관한 현재의 공적 위주로 평가한 반공투사로 칭송받는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에서 주요 요직을 겸직하며 그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바탕으로 지배 세력이 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이 특히 반공투사로 변신한 계기는 동아일보 신탁통치 오보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친일파 세력들이 우익적으로 들어가 열렬하게 반탁운동을 하여 반공투사로 위장을 하고 좌우 대립이 심해질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반공투자로 변신하면서 애국자로까지 변신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의 지배 세력은 친일파 등 기득권 세력과 이정재 등의 조직폭력배 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여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도왔습니다. 특히 친일 기득권 세력은 미 군정아 이승만을 등에업고 친일을 지우고 친미 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이승만 시대의 국군도 일본 만주사관학교를 졸업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관동군 출신의 친일 군대 세력이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군과 소련이 군정을 끝내고 철수하는데 자신의 정권 유지에만 눈이 급급하고 국제정서와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이 남침을 할 것을 여러 가지 징후로 예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1950년 6.25 동란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 약 200여만 명호가 국군 수십만, 미군 수만 명이 전사하는 등 이승만 정권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그러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도 되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획책하여 1955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해 폭력 조직인 백골단 따뿔대 등을 동원하여 관제대무로 획책하고 부산 정치파동에서 발췌 개헌을 불법적으로 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였고 1954년에는 4.4.5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의 3선 제안을 철폐하여 독재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재 정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항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마산에서 3.15 의거가 발생하고 3.15 의거 발생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묵살하자 전국의 학생 데모가 확대되어 1960년 4월 19일 서울의 고등학생 등 대학생들, 일반 시민들이 엄청난 데모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자 경찰과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군부는 무력 진압을 거부하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한편 이승만은 4월 23일 시위 경찰의 발포로
시민과 학생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받고 4월 24일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하였고 4.19 의거 부상자들이 수용된 병원을 찾아 유문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4월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서면 된다고 하여 하야를 하여 대통령직을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자진 사퇴 후 하와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즉 이승만 정권의 지배 세력은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크게 기여한 그러한 정권으로 자신의 독재 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러한 정권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이 내용을 보시고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